이게 근이죠. 그래서 얘는 n개가 나와. 이게 n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허수들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실수인 것만 관심이 있어. 실수인 거는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고.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 A n제곱근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싶으면은요, 수능에서 맞춰줘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녹여야지. 예. 자, 이 중에서 실수인 것만 관심이 있는데 이 실수인 게 빵개도 나오고 1개도 나오고 2개도 나오지, 그제? 예. 자, 그리고 그걸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쓰는 거예요. 실수인 것만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제곱근 마이너스 17 같은 거는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7이 되는 실수가 어디 있어?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가 나오죠. 저 n이 홀수면 A 값이 양수던 음수던 무조건 1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세제곱근 7, 세제곱근 마이너스 7 이런 게 나온다고요. 양수일 때도 하나, 음수일 때도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고. 5제곱근 7, 5제곱근 마이너스 7 음수일 때도 홀수기만 하면 1개가 나온다고. 실수인 게. 그런데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n 짝수일 때. 그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2개가 나와. 그래서 4제곱근 7 마이너스 4제곱근 7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짝수일 때 2개가 나온다고. 예. 그리고요, 0이면 1개가 나오지 그 1개는 0인 거 아니야.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없어요. 음수일 때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숫자 쓰면 안 된다고요. 짝수인데 음수인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없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실수인 거의 개수에 관해서. 예. 자, 최근 평가원이나 수능에요.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5년 전 이전까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됐어요. 아예 안 나왔다기보다는요, 거의 안 나왔는데요. 예, 최근 평가원에서요, 또는 수능에서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근데 내 거 어딨냐? 더워. 날씨가 덥네. 자, 그래서 거기 최근에 기출문제 된 걸 일단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선생님하고 방학 때 자이스토리 보면서 봤던 문제야. 첫 번째 문제 봐봐요. 첫 번째 문제 보자. 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봤던 기억들 안 나나? 한솔아, 본 기억 안 나? 본 적 없는 것 같아? 예, 본 적 없군요. 자, 예, 거기 보면은 문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2차 함수예요. 방정식 만들면 근이 몇 개 나올까? 실근이. 호진아, 이번에 대답해줘.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나올까? 땡.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개 또는
한 개 또는 0개죠. 야, 2차 방정식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 예?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x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실근이 두 개인데 중근이래. 그럼 근이 전부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근이 4개가 나와야 된다고. 자, 거기 문제 조건 가해보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 얘가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중근이 2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얘를 gx라고 놓을게요. 그럼 gx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인데 x의 n제곱은 64. 뭐야? 얘는 64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잖아. 그럼 얘는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니까 여기서 그는 0, 1, 2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잖아? 자, 얘는 2차 방정식. 호진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그렇지. 0, 1, 2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얘도 0, 1, 2, 얘도 0, 1, 2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인데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실근이 4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근이 얘도 2개, 얘도 2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중근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 두 실근과 얘 둘 실근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 실근이 2개라면요, 일단 얘는 짝수가 돼야 되겠다. 그지? 짝수고 양수여야지 2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야, 64는 양수인데 n이 짝수여야지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그럼 n은 짝수고 실근이 2개 나와야 되면 그 2개의 실근 x는요, n제곱근 64와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두 근이 여기서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실근 4개가 다 중근으로 실근이 2개만 나오는 거야. 거기 문제 다시 다 읽어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각각 실근이 중근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fx는 x-n제곱근 64 x 플러스 n제곱은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풀어보니까 선생님이요 좀 착각을 했네요. 다시 풀어보니까 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딱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시 풀어보니까 기억이 나네. 예.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조건 나는 뭐야?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가 돼야 된대지. 그럴 때 뭘 구하라는 거야?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n은요 짝수라는 것만 알 수 있잖아. 그죠? n은 짝수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조건 나에 뭐라 그랬어? 조건 나에. 자, 조건 나에 fx의 최소값이 음수가 돼야 된대요. 음의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fx라는 함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x-2의 6제곱의 n제곱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야, 이거를요 2의 6제곱이잖아 64는. 그죠? 근데 n제곱근이니까 n분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야, 이 2차 함수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의 n분의 6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지? x절편이 얘네 둘인 거잖아. 그럼 최소값은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f0.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0, 0 집어넣으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곱하기 2의 n분의 6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지수끼리 이렇게 곱하면요. 지수로 표현된 두 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야 돼?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음수인 건 알겠고요.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n분의 12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요. 1, 2, 3, 4, 6, 1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조건에서요. 이 n이 짝수가 돼야 됐었잖아. 그래야지 거듭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실근인 게. 그래서 n은요. 2, 4, 6, 12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한 거 24가 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뒤에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 수준이 괜찮다라는 게 좀 어려워. 좀 어려워. 뒤에 가면 많이 어려워. 이렇게 문제가 뒤로 5개가 더 있네요. 자, 지금부터 세 문제 끊어가지 뭐. 자, 세 문제를요. 이쪽까지 여러분이 파악해 보는데 12분 정도 드릴게요. 예? 세 문제에 12분, 한 문제에 4분씩 드립니다. 도전해 보세요. 근데 사전 문제를 4개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한 달 열심히 노력하면 한 문제 더 맞는 거야.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7문제 더 맞겠네. 1등급 들어가겠네요. 한 달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예?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니까요. 거기 정의된 fn이 뭐라고 돼 있어요? 8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야. 그럼 8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얘를 우리는 n제곱근 8이라고 쓴다고요. 근데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n분의 3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n이 홀수일 때 몇 개가 나와? 1개. n이 짝수일 땐 2개가 나오는 거지. 짝수고 양수일 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야, 하나면 알파가 fn이고 2개면 둘이 곱한 게 fn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f3을 구하면 f3은 어떻게 돼? 홀수잖아.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2의 3분의 3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n에다 3을 넣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돼. f 얼마? f6은 짝수잖아. 그럼 짝수면 2개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어서 2의 n분의 세제곱인데 n이 6인 거잖아. 2의 n분의 세제곱인데 n이 6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게 f6이 되는 거야. 다시 f9는 한 개죠. 그래서 2의 n분의 세제곱. n분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f12는 다시 짝수니까 2개.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세제곱. 2의 n분의 세제곱. 그래서 얘네 4시를 다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는 건 여러분이 처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여러분 머리에 스며들어야 돼. 머리에.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은요,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보고 다시 문제 읽어보고 하셔야 되네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2에 6분의 17제곱이 나올 겁니다. 마무리 여러분 해야지. 이것까지 내가 풀어주진 않죠.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긴데? 3개 다 풀려고 그랬는데.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니까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뭐야? m제곱 근 n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응? 뭐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 아, 그거의 최대값이 f에 돼.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다 선생님이 표현한 어떤 형태의 문제야?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라고요. 그리고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는 항상 4점으로 나와요. 쉬운 4점일 수도 있고 어려울 4점일 수도 있고요. 연역적 정의라는 건 선생님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정의가 주어진다고. 지금 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의잖아. fn을 뭐라고 정의해놨어요? m제곱근 n에 n제곱이 자연수인 이상 m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값의 최대값을 f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 자, 요 부분을 조금 간단히 해보면 얘는 n의 n분의 n제곱의 n제곱이니까 n의 n분의 n제곱, 얘가 자연수가 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요, F2부터 F15까지 다 더하래잖아. 자, 여기서 두 가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얘를 추론을 발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연역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초반에는요, 일단 우리가 발견적으로 추론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 실력이 1등급을 가느냐 마느냐, 2등급을 가느냐 마느냐,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연역적 추론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발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됩니다. 발견적으로 추론하는 건 뭐야?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규칙성이 뭔지를 발견하러 가는 거지. 그죠? F2를 구하러 가자. F2는요, 여기 n이 2니까 2에 n분의 2제곱이 얘가 자연수인 가장 큰 n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n은 2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2의 약수의 최대값 2가 답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게 됩니다. 자, 얘는 여기다 3 집어넣는 거야. 3에 n분의 3제곱이 얘가 자연수가 되는 m의 가장 큰 값은 3의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런데 F4는요 좀 달라요. 4에 n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4가 2의 제곱 아니니, 그래서 얘는 2의 n분의 8제곱이 되는 거라고. 얘를 2의 제곱으로 해서 고쳐야 되니까 4일 때는 8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 8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일 때는 4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가 아니었다고. 4일 때는요 8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예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2일 때는 2고 3일 때는 3인데 어떤 수의 거듭제곱은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듭제곱이 아닌 수 5, 6, 7 같은 경우는 다 5가 답이고 6이 답이고 7이 답이겠구나를 추론을 해야 된다고, 규칙성을. 그래서 F5는 얼마? 5인 거야. F6은 6인 거고 6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F7은 7이죠. F8은요 다르죠. 얘는 8에 n분의 8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 돼서 n분의 24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게 자연수가 되는 가장 큰 n값이며 24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예? 자, F9도 거듭제곱 아니니? F9 얘는 9의 n분의 9제곱은 자연수가 되는 가장 큰 값 m을, 가장 큰 m은 뭐였더라? 자연수였겠죠. 예. 그런데 얘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해서 올라가면 n분의 18제곱이 돼서 얘는 n이 18이 되는 거지? 그런데 다시 10은 누군가의 거듭제곱 아니거든. 11도 누군가의 거듭제곱 아니거든. 12도 아니거든. 13도 아닌데. 14도 아닌데. 15도 아니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걸 발견 추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됐던 거 거듭 제곱이 F4, F8, F9만 신경 써서 계산하면 나머지는 다 그 수가 답이 되는 거였어. 이렇게 추론을 했었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지금 3문제 풀었고요. 오늘 6문제만 풀어요. 근데 이 6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결합을 시켜서 예. 여기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6문제 잘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4월 달에 수능 테스트 안 볼래요. 4월 달 수능. 그냥 여기 와서 같이 공부를 해. 알았지? 선생님 근데 다 풀어갖고 오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다 만약에 집에 가서 1시간 풀었는데 이게 다 답이 나오는 학생은 여기 와서 그 다음날 나갈 걸 줄 거야. 다음 주에 나갈 걸 줄 거라고. 그럼 그걸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죠? 질문할 거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수능 과정은 테스트 없는 걸로 할게. 4월 달은 선생님이 장학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1, 2월에 장학금 943만 원 썼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자, 뒤에 두 문제 또 트라이 해보시도록 합니다. 이게 풀리면 재밌거든. 희열이 느껴지거든, 문제부터. 자, 선생님 또 두 문제 가보겠습니다. 또 두 문제. 예. 4번 문제.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그리고 n-a 곱하기 n 2a-n 이거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개수가 FN이겠네. 뭐 이거 쉽잖아. 실수인 거의 개수는 그죠? 이 실수인 거의 개수는요. n의 값을 봐서 n이 홀수면 무조건 하나야. 그죠? 얘가 이 n이 홀수이면 무조건 하나고 얘가 짝수일 땐 얘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홀수일 땐 무조건 하나고 짝수일 땐 부호를 봐야 된다. 그런데 걔가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FK가 6이 돼야 된다고 돼 있네요. 얘는 F 얼마야? F2, F3, F4, F5, F6, F7이 이걸 다 더한 게 6이 돼야 된다네요. 근데 n이 홀수인 거 얘하고 얘는 무조건 한 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F2, F4, F6은요. 이제 n이 짝수니까 짝수일 때 Fn은 0, 1, 2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지금 합쳐서 6인데 얘가 3이니까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이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느 게 0이고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2인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떨 때 0이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다 대입해서 플러스면 2가 나오고 0이면 1개 나오고 마이너스면 0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2, 4, 6의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응?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알파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지금 이것도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야. 그럼 이걸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견 추론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야, 이걸 연역 추론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사전 문제가 됩니다. 못 풀어요, 지금. 예? 상이 가장 어려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발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발견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알파가 1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자, 지금 이 함수의 함수값이 2, 4, 6에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그 음수고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알파가 1일 때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야, 여기가 지금 알파하고 이 알파, 얘는 다시 한번 써보고 그릴까? 지금 저 함수를요, fn이라 그러면 fn은요, 마이너스 빼서 n 마이너스 알파하고요, n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하나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요, 절편이 알파하고 2알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알파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1하고 2하고. 그랬을 때 2, 4, 6에서의 함수값이 하나는 0,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얘 같은 경우 0, 음수가 되니까 안 된다고. 2, 4, 6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알파가 2가 되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여기 알파에다 2를 집어넣으면 절편이 2하고 4가 된다고. 그러면 2하고 4하고 6에서의 함수값 얘는 0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안 되지 또. 0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알파가 3일 때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3, 6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러면 2인 거, 4인 거, 6인 거의 함수값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0이 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저 2차 함수의 2, 4, 6에서의 함수값이요. 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4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6에서의 함수값은 0이 돼서 얘가 하나는 0,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얘가 2에서의 함수는 음수, 4에서의 함수는 양수, 양수니까 2개. 그리고 6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니까 1이 돼서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다. 자, 알파가 4일 때도 그려봐요. 알파가 4일 때. 알파가 4일 때는 어떻게 생겼겠어? 4하고 8이죠. 그러면 2, 4, 6에서의 함수값이 2에선 음수, 4에선 0, 6에선 양수가 되는. 얘도 되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0이 되는 거 아니죠? 그렇지. 그리고 알파가 5일 때는요, 5하고 10이잖아. 그럼 여기가 2하고 4하고 6이 되니까 음수, 양수. 안 돼. 그죠? 자, 알파가 6일 때는요, 6하고 12가 되니까요, 2, 4, 6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0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7 이상에서 모두 음수가 되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 좀 이따 해설을 나눠 드릴 텐데요. 해설을 이렇게 안 풀어놨거든. 연역적으로 풀어놨다고. 대학원생들이 풀이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풀이를 보면 이해를 못해. 우리는 발견적으로 추론한다. 알았지? 우리는 확실한 1등급을 붙이기 전까지는요, 발견적으로 추론하시도록 하세요. 하나씩 해보는 거야. 뒤에 해설처럼 풀면은 힘들어요. 해설을 읽어보긴 하세요. 나중에 또 도움이 될 테니까 독해력에.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하고 6번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번도 어렵고 6번도 좀 굉장히 어려워요. 자, 5번부터 보면 분필을 바꾸거라.
선생님들은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죠. 지금은 시대인생학원이 월급을 제일 많이 줘요. 옛날에 선생님 때는 스카이드가 제일 많이 줘갖고 스카이드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솔직히 대성이 더 많이 줬는데 대성은 돈을 많이 벌기에는 좀 나빴어요. 수업을 많이 안 줘. 그런 게 있어. 스카이드 처음 들어갈 때 시간당 73,000원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5년 전에. 근데 스카이드에서는 일주일에 한 24시간, 한 달에 한 100시간을 줘요. 그러면 730만 원이잖아. 그리고 담임마트면 한 2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고, 당직 쓰면 또 당직 수당이 있어요. 기본급이 1000만 원 이상 주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대성하고는 시간당 12만 원을 줬어 그때. 근데 선생님 원서냈다 잘렸다고 얘기했지. 근데 서울대 애들만 뽑아 이제 못 들어갔어요. 대성하고. 그래서 무지 열이 받았었는데 시간당 12만 원이니까 오 괜찮지 그죠? 근데 일주일에 수업을 12시간 줘. 그럼 144만 원이야. 그럼 4주 하면 600만 원이야. 그럼 담임비가 없어. 담임을 안 맡겨 아무한테나. 초짜들은 담임을 못 맡겨. 그래서 밖에서 또 벌거나 특강에서 벌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인재가 월급을 가장 많이 줘요. 근데 선생님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들을 열심히 만들어놨어 보니까 이게 기존의 문제집에 없던 문제들이에요. 선생님 웬만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다 알 거 아니니,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실려 있는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기존 문제집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문제 열심히들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월급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니까 잘 만들어 놨겠지, 그죠? 문제가 좋아요. 왜 하는 얘기야? 열심히 풀어보라고 이거. 선생님이 솔직히 나는 니네가 복습을 안 해갖고 매주 테스트를 보는 거야. 내 불안감 때문에. 왜냐면 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복습을 안 해.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른다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지만 성적이 올라요. 복습 없이는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테스트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4월달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걱정이야. 이 새끼들이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복습을 합니다. 그 애들의 비율이요. 선생님이 정말 클래스를 잘 맡으면 20%가 넘어가요. 복습하는 비율이. 나 제발 요새 20%가 넘게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명 중에 2명 이상만 좀 해줘라. 복습 안 하면 성적 안 올라간다. 아무튼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에이 지금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막상 다음 주에 와보면 복습을 안 했다고. 복습을 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요. 일단 4월달에 여러분한테 복습을 맡길게요. 좀 하세요. 준호야 알았지? 좀 하세요. 믿어볼랍니다. 4월달 여러분한테 맡겨볼랍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5번 문제는요 fx는 x의 a제곱 마이너스 b gx는 x의 c제곱 마이너스 t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는 0 얘의 실근이 두 개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0이 된다는 거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 둘 다 지금 거듭 제곱근의 정의 아닙니까? 그지? 지금 얘는 x의 a 제곱근을 b라고 하는 거잖아. a번 곱해서 b가 되는 수. 지금 얘가 0이 된다는 거 x의 a 제곱근이 b가 된다는 거고요. x를 c번 곱해서 d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의 근은요. 이거의 근은 b의 a 제곱근이 되는 거다. 얘는 d의 c 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얘랑 얘랑 합쳐서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요. 근데 야 얘도 012가 나올 수 있고 얘도 012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보니까요 A, B, C, D의 조건이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럼 다 양수잖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요 0개는 나올 수가 없겠네. 양수의 거듭제곱근이니까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얘는 지금 이쪽 거는 이쪽 거 0이 되는 건요. B의 A제곱근, 이쪽 게 0이 되는 건 D의 C제곱근이야. 예.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인데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은요. 얘 근이니까요. B의 A분의 1제곱만 나오거나 얘는 D의 C분의 1제곱만 나오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B의 A분의 1제곱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T의 C분의 1제곱이 나오거나 한 개 아니면 두 개라 그랬잖아. 얘 하나만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얘 하나만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걔는요.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면 한 개, 짝수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야.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둘 다 홀수면. 야, 얘네 둘 중에 A도 홀수고 C도 홀수면은요.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거야. B의 A분의 1제곱과 C의 B분의 1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야.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나 이쪽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써보면요. 그 두 가지 경우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D의 C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D의 C분의 1제곱. 또는 이쪽에서 두 개가 나오거나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둘 다 짝수면은요.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짝수면. 그래서 B제곱은 A분의 1 마이너스 B의 A분의 1제곱. 그 다음에 D의 C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D의 C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니까 이렇게 세 개 나오면 얘네들이 같아야 돼. 얘도 얘네들이 같아야 돼. 얘도 얘네들이 같아야지만 서로 다른 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다. 알았지? 네. 그런데 문제 조건이야.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거에 조건 나가. 다음 조건이 걔네를 곱하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4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둘이 곱하면요 마이너스 2의 3분의 2제곱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지. 얘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지금 얘는 A, B, C, D가 모두 자연수니까 이게 양수인 거예요. 이 경우는 될 수가 없겠지? 그럼 이 경우는요. 이 경우든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는 거는요. 얘네 둘이 같으면 얘네 여기서 곱하는 건요. 전제가 뭐야? 전제가 두 번째 경우에 B의 A분의 1제곱과 D의 C분의 1제곱이 같은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네들이 같으니까 서로 다른 거에 곱은 얘네들이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B의 A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의 A분의 1제곱. 얘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2의 3분의 2제곱이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B고 이거 둘이 곱한 거 어떻게 돼? B의 A분의 2제곱인데 그게 2의 3분의 2제곱이 돼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B는 2가 돼야 되나? 여기서 잠깐 헷갈리네. 자, A, B, C, D는 실수고요. 예.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돼도 되잖아. B가 2의 제곱 뭐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거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약분하고 없애주고 양변에 a제곱 하면은요 b는 이게 3분의 a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지? 야, 요거 둘이 양변에 제곱해서 없앨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양변에 a제곱 해갖고 이렇게 옮겨줄 수 있겠네. 그래서 b는 2의 거듭제곱꼴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자연수잖아. 그지? 그리고 좀 전에 b하고 d가 같다 그랬잖아. 그지? 아무튼 그래서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되겠네. 그리고 d도 b 이거 둘이 같아야 됐었는데 머리 아파. 잠깐만. 얘가 d의 c분의 2제곱도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얘도 해주면은요 d는 2의 3분의 c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요 조건에서 a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c도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왜 얘가 자연수니까 여기가 자연수가 돼야 돼 무조건. 그래서 자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하고 c 값 찾으면 b하고 d는요 저절로 나오겠지? 그거의 2의 거듭제곱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조건 하나 보러 가요. 거기 보니까요 맨 위에 a보다 c가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다. 그지? a보다 c가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조건 두 번째.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고 둘 다 3의 배수고 a보다 c가 커야 돼. 그러면 요 2번에 다시 첫 번째 a가 홀수고 b가 짝수가 되는 게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여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예요. 그러면 홀수 중에서 3의 배수 3이 처음이지. 그지? 짝수 중에서 3의 배수 6이 처음이지. 그래서 a는 3, b는 6이면요. b가 아니라 b야. c가 a하고 c가 지금 3의 배수인 거야. 예. 그리고 a보다 c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가 3이고 c가 6이면 문제의 조건에 맞아 떨어지겠다. 예. 그리고요. a가 3이면 b는 얼마인 거야? b는 2가 되는 거예요. 2의 1제곱이니까. d는 6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조건 지금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조건이 되겠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2번. 풀 데가 없어. 선생님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아이 젠장. 2-2번. 2-2번은요. 지금 A가 홀수, C가 짝수일 때 봤잖아. A가 짝수, C가 홀수일 때를 봅니다. A가 짝수고 C가 홀수일 때를 봅니다. 그럼 A는 3의 배수니까요. 얼마? 6이 가장 작은 게 되겠지. 짝수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C는요. A보다 커야 돼. 홀수야 3의 배수야. 그럼 9가 제일 작은 게 되겠다. 그렇지? 예. 그런 다음에 B는 얼마가 돼요? A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가 되는 거예요. D는 C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요. A 더하기 C가 최소가 돼야 돼. 얘네 둘의 합이 최소가 될 때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물론 이것도 풀어봐야 돼. 이것도 풀어보면은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는 해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최소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 요건 선생님 조금 못 풀었는데 이거 다시 한다고 그렇게 꼭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선생님 요 문제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예? 해설 보면서 잘 마무리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선생님 5분 있다가 뒤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배분하고 칠판 배분을 살짝 못했네요. 자, 부터 풀어봐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도입까지만 좀 가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보니까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사인 3분의 n 파이와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 사인 3분의 n 파이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an. 그 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k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뭐래니? 자, 얘는 an이 뭐야? an이 사인 3분의 n 파이의 n 제곱근 중 실수 개수의 bn은 2차 함수 n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k 이거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거의 개수야. 근데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요, n이 홀수면 무조건 an하고 bn은 같아. 한 개가 나올 테니까. 그지? n이 홀수면 무조건 실수인 게 한 개 나오니까 같을 거라고.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어때? 이 함수를 fx, 이 함수를 fn, 이 함수를 gn이라고 할 때 n이 짝수일 땐 fn과 gn의 부호가 일치해야 an과 bn이 0으로서 같든 1로서 같든 2로서 같게 되겠지. 둘 다 음수면 0으로서 같게 될 거라고. 짝수일 때는 둘 다 0이면 1로서 같을 거고요. 둘 다 양수라면 2로서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야지 같게 되는 거다. 짝수일 때는요. 자, 그런데 am과 bm이 되는 10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8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홀수일 때 무조건 같잖아. 그럼 이 안에 홀수가 뭐 있어? 11, 13, 15, 17, 19. 얘는 홀수니까 이 숫자에선 얘네들이 같을 거야. 얘네들이 무조건 같죠. 그래서 일단 5개가 같아. 그러면 10, 12, 14, 16, 18, 20 중에서 이 숫자들을 여기하고 여기 대입했을 때 부호가 같아지는 애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부호가 같아지는 애가 3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부호 파악하기가 좋잖아. 사인 3분의 n 파이. 자, fn은요, n이 10, 12, 14, 16, 18, 20일 때 부호가 어떻게 돼? 선생님하고 우리 사인 값 따지는 거 봤잖아요. 3분의 1 파이, 3분의 2 파이,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에서 밑에 있으면 음수, 위에 있으면 양수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일단 3분의 10 파이는 어떻게 돼? 3분의 6 파이가 여기잖아. 그럼 3분의 7, 3분의 8, 3분의 9, 3분의 10. 여기서 사인 값은 음수가 되겠다. 그죠? 12면 두 개를 더 가서 0이 되겠네. 14면 두 개를 더 가서 양수가 될 거고요. 16이면 두 개를 더 가서 음수가 되고요. 18이면 두 개를 더 가서 0이 되고 20이면 두 개를 더 가서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fn의 부호가 이렇게 음수, 0, 양수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값들에서 이 2차 함수의 부호가 같은 게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 이차함수의 부호가. 근데 이 이차함수 G에는요. 이 G에는 이쪽 와서 완전 제곱할까? 이차함수 이 G에는 n-10의 제곱 플러스 k-100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2차 함수의 축은 여기 있다고요. 이 2차 함수의 축은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집어넣어. 12하고 14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10에서는 음수 GN의 부호가 10에서는 음수 12에서도 음수 14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부호가 같은 게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네. 부호 같은 게 세 개가 나오지. 그렇죠? 지금 여기 얘네는 5개가 안 탔었단 말이야. 홀수일 때 무조건 개수가 같잖아요. 실수인 거의 개수가. 그런데 짝수일 때는요. 짝수일 때는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지만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 그림 GN이 이렇게 생겼으면 GN이 요 사이를 지나면 요건 함수값이 양수고 요건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요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때 K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예. 그리고 선생님 해설을 좀 이따 나눠드릴 텐데요. 해설에 있는 풀이보다 지금 선생님이 풀이한 것들이 무조건 맞을 거예요. 왜 해설은 그 대학원생들이 그 초짜 강사들이잖아. 이거 풀어놓은 거라 여러분 좀 힘들 겁니다. 굉장히 좀 현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놨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문제 이렇게 풀게요. 선생님이 두 문제를 다음 주에 다시 풉니다. 5번, 6번 되게 어려웠잖아. 그죠? 5번, 6번 내가 풀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이거 새로 나눠줬을 때 그때 풀어봐도 돼. 근데 선생님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생님과 같이 푼 이 새로운 6개 문제는요. 나중에 볼 기회가 없어. 네, 그러니까 꼭 잘 복습해서 4위 걸로 만듭시다.